보셨는데, 자, 이 원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분명히 몸이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몸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없는 분? 없잖아요. 그죠? 마음 없다라고 손드는 그 자체가 벌써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몸은 눈에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은 그려봐요, 한번. 마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마음은 못 그립니다. 즉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신경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뇌에서 어떤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생기는 건지 모릅니다. 마음이 심장에 있는지, 왜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 여기가 아파요라고 하죠. 여기가 마음이 있나 보죠?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몰라요. 발에 있는지 손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있다라고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있죠. 그려봐. 못 그러네. 그러니까 없네 그러면 이게 바로 과학의 맹점입니다. 안 보인다고, 증명이 안 됐다고, 이게 존재하는 게 증명이 안 됐다고 없다라고 단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누구나, 삼척동자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를 없다라고 단정을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몸과 마음으로 인간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몸과 마음을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몸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정보를 몸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요 역할을 우리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서 뭔가가 작용된 거를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저장해놓고 또 내가 필요한 거를 꺼내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대체적으로 뇌가 담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건 뇌가 담당을 합니다. 인식은 누가 담당합니까? 5개의 감각기관이, 인간은 그래서 몸은 5개의 감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를 얘기하거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각정보 또는 청각정보, 후각, 그 다음에 미각, 물론 피부 자체가 다 촉각정보죠. 그래서 이 5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에서 어떤 작용인지 모르지만 이 몸에 있는 뇌, 여기에다가 뭔가를 상호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고 또는 기억을 하거나 또는 기억된 거를 가져와서 마음에서 뭔가 처리를 합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뭔가를 통해 가지고 몸을 통해서 외부로 이게 나타내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뭔가를 나타내는 거, 우리는 그거를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을 연결해서 받아들이는 인식과 그 다음에 저장하는 기억과 그리고 외부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게 연결하는 곳이거든요. 요게 연결하는 것, 요거를 우리는 심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정신의학이든 의학이든 의학 영역은 어디를 영역을 갖냐면 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몸과 신체를 다룹니다. 왜?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몸이 죽으면 싹 죽습니다. 마음 죽으면 버티고 갑니다. 물론 사람답게 못 살 스타일이죠. 마음이 죽어버리게 되면 몸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학 역할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심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인식을 할 때, 기억을 할 때, 표현할 때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실제 심리학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 사이콜로지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뭘 연구하냐면 요만큼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학이랑 뭐가 겹쳐요? 의학이랑 겹치는 게 몸의 반응이다 보니까 의학 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씁니다. 요즘은 대세가 다 어디로 갑니까? 뇌로 갑니다. 그리고 뇌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대세가 심리가 이렇게 될 때 뇌에서 어디에서 뭐가 반응이 나고 뭐하고 요즘은 그 방향으로 전면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그래서 심리는 어디를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될 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됐던 심리학,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둥그름 잡는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마음에서 움직여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다 나머지는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과학으로 검증되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의학과 심리학이다 보니까 심리학이 요즘은 대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세가 되다 보니까 뭘 가냐면 이렇게 연구하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빠져 있냐면 전혀 연구가 안 돼 있는 분야가 바로 존재는 하는데 과학으로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학문으로 연구가 전혀 안 돼 있는 분야가 바로 마음 분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처음 들었죠. 심리라는 게 뭐 저래. 지금까지 심리는 마음을 빼놓은 인식기억 표현이 몸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걸 연구한 학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인식의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 무한대입니다. 기억은 이것도 무한대고요. 표현도 방식이 무한대거든요. 무한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심리학이.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해결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 연구하면 또 뭐 요거 하나. 요거 계속 들어가요. 근데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법에 관련돼서는 요 방식 여러 가지 쓰지만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할 거냐 아니면은 뭘 수술을 할 거냐 뭐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 여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굉장히 무한대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즉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가지고서 이 연구를 해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되겠구나. 내가 봐도 맞거든요. 맞아요. 몇 개가 맞냐? 실제로 하나를 연구를 하게 되면 무한대 중에 하나.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무한대는 몰라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한테 맞는데 나머지는 안 맞아요. 그럼 그걸 과연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 의문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 장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디소더라 그러는데 이 장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무슨 장애. 그래서 무슨 중독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 감정기억장애, 무슨 장애죠.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장애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의 세 개의 심리가 있는데 보통은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회복력. 조금만 뭔가 우리가 관심이나 위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필요한 정보라든가 또는 기분 전환을 한다든가 또 다른 새로운 뭔가 정보가 또는 기억이 표현이 뭔가 작용을 함으로써 원래는 굉장히 저하되어 있던 것을 회복하는 그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애는 어디서 쓰냐면 회복력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어떤 게 들어가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를 세 개로 분리를 합니다. 인식장애, 기억장애, 표현장애. 그래서 장애는 딱 세 개로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장애는 딱 세 개밖에 없구나. 그래서 인식장애, 기억장애, 표현장애다 그러면 장애는 결국은 인식장애, 기억장애, 표현장애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장애, 회복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회복력을 상실하게 되면 심리장애, 우울증, 감정기억장애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자, 중독증,
표현장애, 중독증은 표현장애거든요. 표현장애 회복이 안 됩니다. 치료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장애가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회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또 문제가 생겼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한 개가 장애가 발생이 되니까 나머지 이 세 개 중에서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저 하나를 회복하려고 듭니다. 어떻게? 더 강한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또 한 놈이 고장을 일으켜버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 세 개가 요만큼씩 가면서 장애가 아니라 문제를 회복하는 회복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가 장애가 딱 발생되니까 나머지 이 중에서 두 개가 이 장애를 회복하려고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정보를 넣어주고 뭘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장애를 회복을 하도록 하려고 원래 회복력이 상실되어 있는데 그래서 강화를 시켜버리게 되니까 이 중에 두 개가 뭐를 하게 됩니까? 특정한 것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평상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암세포 발생되는 원리랑 같습니다. 암세포가 세포 증식이 빨리 되는 거예요. 특이하게 빨리 되는 거, 과한 거예요. 과하면 암세포,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바로 한계장애가 발생되는가? 요거를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들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 두 개가 장애가 발생합니다. 두 개가.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넘나들겠죠. 두 개가 발생됐으니까.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조증이 나오는 거예요. 중독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사라졌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놈은 이미 장애 들어가 있는 건데 뭘로 대체를 하고 있냐면 중독이 그를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신나고 재밌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그러다 문제 하나가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우울증으로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걸 우리는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장애 생겼을 때는 우울증인데 이놈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우울해 있던 사람이 우울해서 늘 우울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신나가지고 재밌고 즐겁게 진짜 엄청난 에너지로 몰입이 들어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우울증 치료했죠. 문제가 생겨요. 그게 지금 우울증 치료법이에요. 지금 현존하는. 상담실 가면 글루가 보냅니다. 그래도 우울한 사람들 뭐 시킵니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도록 만들고 뭘 만들고 뭐하고 계속 그 행동요법으로 씁니다. 인지행동치료법 쓰고 그렇게 해서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왜냐면 우울함도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대신 마이너스 힘일 뿐이죠. 그런데 이거를 플러스 힘으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취미활동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신나고 그러니까 글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중독이 발생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것만 하면 너무너무 신나는데 왜? 그거 하면 살만 나는 세상인데 그래서 이제 중독에 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안 좋은 게 하나가 딱 생겼어. 그러면 그 즉시 이미 장애가 발생돼 있었잖아요. 글로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더 아파요. 옛날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어떻게 해봤잖아. 한번 다른 데로 넘어가 봤잖아요. 그러면 또 글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또 이제 조증으로 올라가가지고 신나게 갑니다. 일정 기간. 그러다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게 바로 조울증입니다. 장애가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엔 어디까지 갑니까? 나머지 한 놈 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회복하려고 들다 보니까 이제 세 개가 몽땅 다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수술입니다. 그래서 궁극은 세 개 다 장애가 발생하는 것까지 몰고 가요. 치료법이. 자,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최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 중에 하나가 장애가 발생이 되면 즉 뭡니까? 인식과 기억과 표현의 이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가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중에 가지고서 뭘로 회복을 한다? 그럼 장애가 발생을 해버리잖아요. 인식의 장애가 발생됐다. 기억을 가지고서 인식을 치료를 하려고 되니까 이 기억이 다시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 심각해지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심리를 가지고서 치료를 해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두 개, 세 개로 연달아 그냥 계속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서 심리를 가지고서 과연 치료가 가능하겠냐? 불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한번 회복력이 상실이 되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이 상실되고 나면 오른쪽 눈이 따라 상실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왼쪽 눈이 이렇게 상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눈이 이놈을 대체하려고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지니까 상실이 되는 거예요. 과해지는 건 상실과 같은 거거든요. 마이너스도 상실이지만 포지티브, 플러스 쪽으로 가도 상실이 되는 거예요.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걸로 강해지게 되면은 그 또한 상실이 되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가보니까 여기를 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로 어딜 가냐면 몸을 가지고서 약물 치료가 될지 신경 치료가 될지 뭘지 이걸 합니다. 그러면은 몸을 다운시키면 얘가 활동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 치료는 결국은 유지를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치료가 되진 않아요. 몸을 가지고서는 얘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어디부터, 그러면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겠구나 라고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인간에게 분명히 마음이 있는데 아직 연구 미영역이지만 이놈이 어쩌면 여기를 회복할지도 모른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을 테니까 분명히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불급하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놈이 존재는 안 하는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작용되면 원리를 인식이 작용될 때 어떻게 작용되고 있고 기억이 작용될 때 어떻게 작용되는지 표현이 작용될 때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 원리를 만들면 어쩌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를 해서 완성한 게 바로 마음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온 게 바로 이 마음이론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리다가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습관이라는 무의식이 들어있거든요. 이 원리를 여기에다가 새롭게 만들어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식이 회복을 하고 기억이 회복을 하고 표현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통과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습관이거든요. 이놈이 지금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습관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습관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바꾸려고 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로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면 특이한 거는 뭐냐면 기존의 장애에 의해서 작용되던 습관은 나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즉 의식 속으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걸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새롭게 만드는 원리에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게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정상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 개, 한 개의 심리장애 또는 두 개의 심리장애, 세 개의 심리장애 들어간 사람을 지금까지 임상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치료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도 이걸 아는 데까지 20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쪽 영역은 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관련된 원리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습관에다 만들어 넣어줄 것이냐.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는데 선생님 나는 장애 아닌데요. 인식, 기억, 표현 다 가지고 나는 정상적으로 사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똑같아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럼 저 사람이 왜 얘기했는지를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뭐가 만드냐면 옛날에는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죽을 것 같이 아팠거든요.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주먹이 막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래서 이랬구나. 안 아파요. 그랬구나. 주먹 안 날아가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로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나를.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이 함께 평화로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치료법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불과 7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불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오다 보니까 온라인 치료 교육 방식과 테라투어 교육 방식으로 이제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 이상은 저는 이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한테 하시려고, 이건 혹시 한국 사람들만 적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인간은, 외국인도 인간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고, 어떤 기억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좀 관심 별로 없어요. 외국인들도 똑같고. 그래서 니들한테 내가 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서 실제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테라투어 온라인 치료 교육이 한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젠 됐어요. 한국에서 이제 시스템을 이제 딱 정착을 시켜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가는 거고 미국을 가는 거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미국이라든가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지금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실제 일본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7월 달 다음 달이나 또는 9월 달쯤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로 오려고. 왜? 오는 게 쉽진 않잖아요. 한국에서까지 가면 1시간 비행기 타면 오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를 딱 듣고 나면은 무조건 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원리를 들어도 처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증명했냐?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과학적으로 검증됐냐? 마음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입이 아니냐. 지금 계속 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다 놔두고 검증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임상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그냥 간단하게 비단적인 예로 제가 얼마 전에 지난 그 선거 때 그거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걸 배우면 혹시 당선될 수 있을까요? 와봐. 그래서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을 하려고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진짜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목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10분 활용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데서 써서 뭐 본인이 좀 힘들어지는 거, 그거는 본인 몫이고 제 몫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원리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를,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리고 응용하고 활용하는 거는 제가 맨 마지막 포럼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치료교육이나 테라투어, 결국은 5박 6일짜리 테라투어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바로 몸에 관련되는 지식, 의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몸에서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심리에 관련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바로 요 마음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요걸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이 있어요. 스타 강사 막 들어보면 와, 대단하죠. 그런데 어떤 눈이 생기냐면 이거 아닌데?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왜? 나도 모르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즉, 그 뒤에 있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뒤에 있는 게. 여러분들은 그것부터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을 하죠. 그럼 맞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화가 나니까. 그런데 공격을 딱 하는데 걔가 불쌍해요. 되게 안쓰러워요. 왜? 짐승이니까. 근데 왜 저 마음이 짐승으로 작용되는지가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절로.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으로 사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사람은 사람인데 굉장히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뒤에는 완전히 썩어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즉, 내 인간관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내 인간관계부터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내 아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배려하고 했던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를 저절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우다 보면 알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부정적이네요. 그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를 힐링시키고요. 상처를 치료해서 스트레스 힐링을 하면 열정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상처를 치료하게 되면 사랑의 감정을 좋은 감정을 만들거든요. 요 두 개가 결합이 됐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요걸 만들어가는 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전혀 싸움을 안 합니다. 뭔 뜻이에요? 이제 원리를 배웠어. 이게 원리예요. 선생님, 우리는요, 절대 안 싸웁니다. 절대 싸워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은근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하는 거 있다. 아니면,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저절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나는 너무 행복해. 저거 쓰레기 다 됐구나. 우린 그렇게 보여요. 왜?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하단 말을 안 합니다. 이 원리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 이렇게 간다? 그럼 그게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러 여기를 오신 거니까 교육을 하는 동안에는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문 열고 딱 나가면 여기 있던 거 교재 다 놔두고, 그리고 그냥 나가서 신나게 즐겁고 재밌게 힐링하시고, 그리고 교육할 때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제가 원하는 대로만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저절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러 여기를 왔구나. 이걸 가지고 나를 치료하는 용도로 쓸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에 도와주는 용도로 쓸지, 아니면 내 사업에 성공하는 용도로 쓸지,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서 그 용도로 쓸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저는 만들어 드리는 데까지는 제가 해드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참